여섯 번째 섹션입니다. New I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앞전까지 배운 건 뭐였냐면,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자바 IO에 대해서 다룬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이제 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구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형이니까 그래서 안 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도 사용은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한계가 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요런 구형을 이걸 개선해 가지고 얘를 버전업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불가능할 때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파일 입출력에 대한 기본 이론 배울 때 동기 모드하고 비동기 모드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동기 비동기 개념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NIO는 이 비동기를 지원하기 위한 놈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파일에 대한 입출력을 하는데, IO를 하는데, 파일뿐만 아니라 파일을 수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비동기 입출력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비동기 입출력을 지원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싱글 스레드를 이 환경에서 마치 멀티 스레드를 이용한 것처럼 동일한 결과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심지어 싱글 스레딩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우수한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 싱글 스레딩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입출력의 주체는 이거는 OS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입출력을 요청하는 주체이고 수행하는 주체는 사실은 OS입니다. 그래서 싱글 스레딩을 하더라도 구조가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거냐면, 입출력을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OS한테 야, 입출력 좀 해줘 라고 요구하고 신경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그런 것을 대기한다거나 IO가 끝날 때까지 뭘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입출력을 좀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해 놓고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OS 아무리 자기가 빨리 하려고 프로세스 수준에서 날고 겨봤자 OS보다 빨리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입출력은 OS 스케줄링의 근거에서 가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받는다든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출력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NIO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뭔가 만들고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고성능을 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NIO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바 New IO는 자바 1.4에서 도입된 동기 아니고요, 비동기 입출력 API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동기는 안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동기도 되고요. 동기 모드도 되고 플러스 비동기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이제 효율적인 입출력 처리를 이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멀티스레딩으로 들어가면 조금 얘기가 그동안 여러분이 알던 거랑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가 스레드에 대해서 배울 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배웠어요. 사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의 스레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얘가 실제로 수행될 때는 소위 이제 커널 스레드라고 해가지고 얘랑 연결이 돼서 1대1로 매핑이 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네이티브 코드 같은 C나 C++에서는, 특히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커널 스레드랑 1대1로 매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JVM이라는 어떤 미드웨어 개념의 환경이 있고, 이 스레드라는 건 여기서 만들어지고 실제로 이 내부에서 이제 커널 스레드와 매핑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커널 부분이요. 결국 이 입출력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OS의 커널인데,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리퀘스트를 알려가지고 IO 리퀘스트를 줄 테니 너 내가 이거 해달라는 거 해줘. 그럼 커널은 네 하고 해준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여기에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IO 요청이라는 것이 직렬화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스레드가 이 안에서도 돌면서 뭐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IO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IO라는 게 그렇잖아요. 입력 요청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입출력해야 될 거리가 있는데 1번이 있고 뭐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해봅시다. 얘가 각각이 이걸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첫 번째 거는 2초, 뭐 두 번째 거는 3초 걸리고 뭐 마지막 거는 뭐 한 10초 걸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걸 순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주 심플하죠. 요거는 15초 정도 걸릴 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야 스레드를 3개 만들어 하나 둘 4개를 만들어 갖고 야 T1, T2, T3 각각의 실행 흐름을 이어가도록 해. 나는 그게 끝날 때까지 여기서 웨이트를 하도록 할게. 뭐 이러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거는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스레드라는 게 결국 커널 스레드로 1대1 매핑이 이루어진다면 커널 내부의 스레드가 또 흐름이 이어져 있겠죠. 실질적인 이제 어떤 처리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걸 텐데 그러면 OS 레벨에서 스레드를 몇 개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스케줄 어차피 다 OS가 하니까 이 모든 얘기에 대해서 야 이럴 필요 내가 뭐 있나 야 여기 1번 거리 2초 정도 걸리고 2번 3초 정도 걸리고 3번은 한 10초 정도 걸리는데 내가 너한테 그냥 리퀘스트만 날릴게. 리퀘스트만 딱 날리는 거예요. 몇 번? 예, 3번 날려요. 그럼 리퀘스트를 날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매우 짧은 시간. 여러분이 함수 콜 해가지고 그냥 리턴하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그냥 리퀘스트 자료 구조 정보만 만들어서 날리기 때문에 밀리세크 단위가 안 걸려요. 나노초 단위에서 속도를 재야 될 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다 합쳐서 퉁쳐가지고 1밀리세크 소요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비동기 넘블러킹 IO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1밀리세크 만에 IO 리퀘스트를 모두 보낸 걸로 얘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넘블러킹 환경에서 이 입출력 리퀘스트는 언젠가는 처리가 완료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점을 방금 언젠가는 이라고 했는데 미래 어느 지점이죠. 그러니까 오지 않은 아직 미래에 언젠가 완료가 될 텐데 아마도 대략 15초 내지는 그러니까 최대 한 15초 정도 소요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완료가 될 텐데 나는 완료가 15초 후에 대략 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다른 처리를 가면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 완료에 대해서 의존성이 있는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다 대고 의존하고 있는 처리 이게 완료가 됐다고 가정하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지 이런 식의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과 의존성이 전혀 없다면 그런 코드는 즉시 수행해 가지고 다음 처리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게 이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좀 답답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완료 시점이라는 게 미래 어느 날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소위 그 직선적인 흐름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예측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이게 조금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러면 암으로 모든 걸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메커니즘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다 있다. 다만 이론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사실은 또 뭐냐. 비동기 해야 할 여기 거리들이 있잖아요. 여기 거리들 제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요 데이터들 전부 다 어디 담겨야 돼요? 네, 메모리에 담겨 있어야 돼요. 메모리에 저장돼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근데 프로세스가 나 리퀘스트 날렸어.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이 메모리를 만약에 없애버린다거나 물론 자바에서는 메모리를 직접 통제를 할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죠. 어차피 이런 걸 통제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바에서는 이 메모리를 관리하는 이 주체 자체도 하나의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객체라는 걸 관리하는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비동기 입출력이 이루어질 때 넘블러킹 IO를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거리라고 하는 것이 IO가 완료되는 저 시점까지 반드시 사라지면 안 돼요. 요걸 C++ 같은 네이티브 코드에서는 이런 걸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이 시점을 디텍트해서 그 시점에 이걸 또 해제하고 뭐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머리 아픈 부분이 있지만 자바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가비지 컬렉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NIO를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좀 세 가지는 꼭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동기 입출력을 해야 되겠다. 그럼 비동기 처리를 함으로써 뭐 성능 향상을 꾀할 수도 있다. 다 좋은데, 그럼 이 데이터를 어딘가에 담아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담듯이 이걸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즉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 메모리를 우리가 통상의 경우 버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버퍼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즉 입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덩어리, 메모리 블록을 어딘가에다가 이제 줘야 돼요. 근데 그 어딘가가 어디냐? 이 채널에 대해서. 채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NIO로 넘어가게 되면은 채널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채널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스트림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출력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기존 스트림과 달리 양방향 입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그 장점이 있어요. 양방향이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반방향, 양방향 쓰기도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분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분리해서 쓰는데 어쨌든 채널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 버퍼라고 하는 것이 요 그릇이라면, 요 그릇은 종속이 되어 있다.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 채널이라는 개념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채널이라고 하는 건 또 어디에 종속이 되느냐? 어떤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파일에 대해서 IO 채널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과정에서 얘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뭐가 등장하냐? 셀렉터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게 요런 개념을 이제 다 싸잡아서 IO 멀티플렉싱 막 이래요. 근데 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셀렉트 하는데 뭘 셀렉트 하냐? 채널이 한 개가 아니고 이게 n개니까 채널들을 얘가 관리를 해요. 그럼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에 의해서 작동이 되잖아요. IO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건데, 이 리퀘스트가 예를 들어서 파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파일이 하나, 둘, 셋, 넷 쭉 가서 여러 개가 있다고 쳐봐요. 입출력을 할 때는 얘네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잠깐 안 하고 있다가 요놈 두 놈만 입출력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리퀘스트가 날아오는 거는 이 두 놈이잖아요. 이 두 놈일 텐데, 요 셀렉터가 정확하게 오케이, 저 두 놈이 IO 리퀘스트가 왔구만, 그거를 감지한 다음에 감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읽기 쓰기 준비하고 뭐하고 어느 채널에서 IO가 날려고 하는군. 그래서 그거에 맞게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 처리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처리는 싱글 스레딩으로 해도 되는데, 뭐 이제 IO를 끝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읽어드린 데이터에 대한, 결국은 뭐 읽어왔다면 데이터를, 그걸 다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소요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 처리를 조금, 일단 그 데이터 수신부터 한 다음에 처리 자체는 별도 스레드로 분리해 가지고 따로 떼기는 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IO와 관련돼서는 싱글 스레딩으로 할 수가 있는데, 뭐 디테일하게 처리까지 합치면 이제 그거 이제 스레드를 몇 개 더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다. 이런 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우리 수업에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요소가 3개입니다. 잘 정리합니다. 파일이 있으면요, 이 파일에 대한 IO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에 대한 버퍼가 있고 그 버퍼 안에 데이터가 담깁니다. 그리고 셀렉터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 셀렉터는 여러 개의 채널들을 동시 관리하면서 이벤트를 얘가 감지해서 스위치 케이싱 하듯이 땅땅땅땅 돌아가면서 어느 놈이 뭐하고 있구만 찾아내서 작동한다. 요런 게 이제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IO 멀티플렉싱의 개념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성능 향상을 꾀한 것이 바로 NIO입니다. 이 점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바의 어떤 기존의 어떤 IO
하고 NIO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스트림 기반의 이제 기존 IO는 스트림 기반의 동기 모드 IO 밖에 안 됐어요. 이것밖에. 근데 이제 이 스트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NIO는 버퍼라는 개념을 둔 거죠. 이 스트림에 대한 이제 버퍼가 있는 거죠. 파일 스트림에 대한. 그래서 얘가 좀 이 버퍼라는 것은 이제 메모리, 1차 메모리를 뜻하는 형태인데, 얘가 이제 경계가 좀 애매해요. 2차 메모리 파일을 다루는 것과 1차 메모리 메모리를 다루는 것에 대한 경계가 좀 애매한 구조로 돼 있다. 그 지금 좀 독특합니다. 다 예제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비동기, 즉 비동기가 가능한 이유는, 자, 설명 계속 다시 합니다. 리퀘스트가 있죠. IO 리퀘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IO라고 하는 걸 실제로 수행하는 거는 OS이기 때문에 이 OS한테 IO를 요청하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이 프로세스가 요청을 할 때는 담아놔야죠.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내 버퍼에다 담아가지고 리퀘스트를 날립니다. 누구한테? 운영체제한테. 그러면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죠. 우리가 읽어올 데이터가 생겼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벤트 감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널 하나에 대해서 읽고 쓰고 양방향 출력도 다 된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셀렉터가 있기 때문에 한 셀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동시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뭐 할 때 좋냐? 고성능 서버 개발할 때 좋습니다. 어머? 갑자기 근데 강사님 지금 우리 파일 출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웬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시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파일 입출력과 네트워크 입출력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다르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소켓 이야기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 NIO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이런 특징이고요. 넘블로킹 IO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싱글 스레딩 환경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복잡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이론적인 배경이 여러분이 받쳐만 준다면 아주 좋은 코드로 그러니까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서버를 개발할 수 있다.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구체적인 얘기로 이제 넘어가야죠. 개념적인 부분들 가볍게 살펴봤고요. 일단은 요 세 놈만 잘 기억해 주세요. NIO 그러면 네, 파일 스트림에 대한 채널이 있고요. 채널에 대한 버퍼가 있습니다. 그 버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터페이스는 채널이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버퍼, 채널, 셀렉터. 특히 이제 버퍼는 채널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채널에 종속되어 요 사실까지만 잘 기억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